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제가 오늘 모신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서울의 유명 상권에 위치하는 꼬마 빌딩인데요. 임대인께서 매수를 하시고 임차인이 대규모 전염병 사태에 인한 그런 감액 청구 및 어떤 협상을 원하셔서 제가 실제로 중간에서 새로운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에서 그런 협의를 좀 받으렸었는데 어떤 걸 찾아보셨는지 임대료를 안 주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 이걸 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법규를 규정했을 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9월 달에 정확한 소유권 이전을 하고 본조 신설은 29일이지 않습니까? 네. 네. 날짜가 제일 중요해요. 네. 자, 이 법에 대해서 오해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이 법이 있다고 이전에 발생한 3기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 법은 아까 설명드렸죠.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18일까지 발생한 차임은 연체 차임을 안 보는 것 뿐이고 그 전에 3기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건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저한테도 그렇고 많이 물어보세요. 네. 어떤 거냐면 그 전에 1기나 2기가 있었어요. 네. 1기, 2기 정도 다 돈을 안 줬죠. 네. 계속 한 차임을 한 2달이나 한 달 정도는 미루고 계셨던 분이 네. 지금부터는 아예 안 줘버리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3월까지. 네. 이렇게 돼버리면 임대인 입장에서 속이 타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법령에 근거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10조의 9는 요 기간 동안은 연체 차임을 안 봅니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 요 기간 동안에 연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3기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특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이후에 발생한 차임이 3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청구를 못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경우 그러니까 2020년 9월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9월 1일이라고 하면 네. 자,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등기한 날짜가 2020년 9월 1일이고 네. 등기한 날짜 이후에 내가 돈을 받을 수 있고 임차인한테 9월 1일 날 돈을 받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언제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2020년 10월 1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안 주면 나간다, 또 쫓겨내겠다 이런 말씀을 못 하죠. 그러면 자, 1기분 차임, 연체 차임이 되는 시기를 보겠습니다. 네. 2020년 9월 1일 날 내가 지금부터 내게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날짜는 2020년 10월 1일에 청구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연체가 되는 날짜는 2020년 10월 2일이에요. 1일이 아닙니다. 1일은 청구할 수 있는 날짜고 연체가 되면 그 다음 날입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되게 민감한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차임 연체라고 돼 있어요. 연체. 그러면 청구하고 다음 날부터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신 우리 임대에 있는 분들 많아요. 네. 막 자기 건물이니까 사용하고 싶으시죠. 화가 나죠. 돈도 안 주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 있던 케이스입니다. 실제 있던 케이스. 저한테 오시기 전에 해지했다는 거예요. 네. 3기 연체를 안 해서. 매일 찔끔찔끔 몇만 원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3기가 X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3기라고 하면 딱 3기분이 채워져야 하면 해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3기분이 아니고 3기분이 하루가 모자라. 네.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매일매일 쪼개서 매일매일 돈이 들어오면 3기분, 이거 팁이긴 한데, 네. 임차인들한테는 팁이긴 하겠죠. 네. 돈이 들어오면 해지를 못 합니다. 네. 그때 언제까지? 계약 기간 동안. 네. 그리고 그걸 이유로 해서 계약 연장 못 하겠다. 안 됩니다. 네. 해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체가 되는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하셔라. 네. 말씀드렸죠. 계약서에 임료 청구할 수 있는 날짜가 있으면 그 다음 날 연체가 발생한다는 말씀 제가 꼭 드립니다. 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10조 8은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네.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해지권, 해제권은 형성권이라 그럽니다. 네. 말씀이 좀 어렵죠. 네. 형성권이 뭐냐면 상대방의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내 의사가 도달하면 효과가 발생해요. 네. 자,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상대방한테 의사표시가 도달을 하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달치를 갚던 두 달치를 갚던 하루치를 주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위에 권리금 주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임대인들에게 드리는 팁,
임차인들한테 팁을 하나 드렸으니까 네. 임대인한테 팁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아까 그분한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 날 네. 계약을 하셨고 지금까지 계속 돈을 안 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착한 임대인 코스프레를 하세요.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착한 임대인 코스프레라는 건 뭐냐면 돈을 못 받아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2021년 6월 2일까지. 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셨다가 2021년 6월 2일 날 문자로 꼭 내용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의사표시를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상대방에 도달했다는 거. 왜냐하면 요즘에는 카톡이나 문자가 다 도달하면 1에서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도달한 걸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읽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내 의사표시가 도달한 겁니다. 네. 그러면 해제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물주님 한번 봐주세요. 얄짤 없어요. 그냥 10조 8에 근거해서 해지권 행사하고 10조 8에 근거해서 해지권 행사하면 뭘 못하죠? 권리금 주장을 못합니다. 네. 그러면 명도하시기에 아주 수월하시겠죠? 네. 명도하실 때 저희한테 오시면 됩니다. 반대적인 입장에서 그러면 아까 임차인분께 찔끔찔끔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임료를 내는 그런 표시를 하면 네. 그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요 사례는 사실 대표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모시고 갔었는데 건물주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특례법 적용 전에 그 명도할 수 있다. 권리받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협박성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대응을 할 때 가장 좀 신속하게 대처하고 싶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대적 약자다 보니까 불안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상황에 맞는 이 특례법 적용에 의해서 어떻게 반대적으로 표시를 하려면 건물주에게 명도 방어나 이런 법률을 알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저는 이렇습니다. 6개월밖에 동안 특례를 적용이 됐는데 네. 지금 이 감염병 시기에 네. 장사가 사실 어려우시죠. 네. 이 금액 쓴다고 하면 생존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규정이나 아니면 기사 스크랩을 아니면 저희가 했던 유튜브 방송을 네. 그분한테 전달하시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나가라는 말을 못 하는구나. 네. 그러면 아까도 설명 잠깐 드린 것 같은데 보증금이 네. 있으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정 말씀을 하시고 거기다가 이 특례 사안에 대한 설명을 잠깐 끼워 넣기처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는데 6개월 동안 차임 연체가 있다고 연체율을 안 보고도 해지를 못 한다고 하시니까 그냥 제가 사정이 어렵고 하니 이때까지만 임료는 안 내고 제 보증금을 감액하는 방식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공손하게 내용 증명으로 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사가지고 내용 증명 보냈다고 하면 또 건물주라고 하시면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뭔가 변호사 하서 하면 싸움하자. 난 끝까지 가보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좋게 문자라든가 카톡 내용으로 공손하시게 사정에 본인 사정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유튜브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감액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사정을 좀 봐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겠죠. 권리의식 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임대인들 중에서 아니야 난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면 임대인이 임차인 상대로 차임 청구를 하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와서 뭐 자력구제라고 해서 돈 안 주면 뭐 들어눕고 이러면 업무방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단순히 두 사람,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가 나빠질 수 있겠죠. 저는 그런 건 사실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변호사라고 해서 꼭 돈을 벌기 위해서 저희를 써고 내용 증명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런 간단한 법률 관계라든가 서로 양해할 수 있는 이 법 취지 자체가 국가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좀 서로 좀 양보해서 서로의 생존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라는 보증금을 감액하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입니다. 제가 이런 분 봤어요. 본인이 보증금이 있으니까 아니 재판에서 나 안 주겠다 공제해라 나 안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당연 공제되는 것 뿐이지 공제할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보증금이 있으니까 난 안 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잘 협의가 되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죠. 대신 이제 뭐 본인이 그 공제 주장을 하거나 상계 주장을 해서 나중에 받을 때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내가 보증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임료를 제가 안 줄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 법규 그리고 세무부터 다양한 분야가 많은데 저희 공인중개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대 개인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민사상, 재산상의 거래가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도 부족함이 많이 느꼈기 때문에 대표님께 자문도 많이 구했었는데 앞으로 오늘의 부동산에서 다룰 컨텐츠, 뭐 경매라든지 어떤 물건 소개, 권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표님께서는 시간을 내서 한번 참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현재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가 네. 부동산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진짜로. 이게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민이든 부자든 다 자기 재산을 증식하고 싶은 거는 인간의 개인적 욕구잖아요. 그 욕구에 맞춰서 안전하게 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빠른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그럴 걸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부동산 쪽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변호사로서도 그쪽에, 재건축 재개발 쪽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랑 또 우리 최 팀장님하고 네. 교감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많이 도움도 받고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멤버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